쟁기돌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에 있는 고구마 연구소에 왔습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고구마는 4월 하순부터 늦어도 6월 초순까지 계속해서 고구마를 심는 겁니다. 오늘이 5월 24일, 여기 경기도 가평 지역은 남부지방보다 조금 온도차가 있어서 고구마 심는 데는 5월이 적긴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5월 24일 이 정도면 이 가평 지역도 고구마를 심는데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텃밭에서 고구마를 심는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심어야 고구마가 잘 자랄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또 수확량이 높고 또 냉해를 입지 않고 또 적기에 심어서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농사를 짓는 대농은 아니지만 텃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시청자분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두둑을 만드는데 두둑을 상당히 높게 했죠. 사실은 이렇게 두둑을 만든다는 자체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농사를 질 때 이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 삼아서 두둑을 한번 최대한 높게 만들어 본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두둑을 상당히 높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한 1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두둑을 하게 되면 한 2 내지 3개의 두둑이 들어가겠지만 저는 두둑을 높게 하기 위해서 또 연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0평 남짓한 땅에 두둑을 높게 한 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잠시 더 고르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제 고구마를 심기 위한 두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높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사토 토양에 이제 물 빠짐이 잘 될 수 있도록 두둑을 높였고, 이제 물 고랑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구마의 이제 심기의 기초 작업일 건데요. 여기까지 보신 것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참고하시고 고구마를 텃밭에 심을 때 이 정보를 통해서 좋은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 24일인데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지금은 잠시 조금 쉬었다가 그럼 이제 고구마 순을 직접 시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고구마를 심을 때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또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고구마 순을 이제 정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기구는 이제 고구마 순을 심는데 필요한 농기구입니다. 끝에가 보면은 약간 이렇게 휘어 있죠. 이제 이거를 땅 속에 할 때 이렇게 이제 꽂아서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 순이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고구마 끝을 눌러서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누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구마 순의 간격은 이제 보통 20cm, 30cm, 40cm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고구마 또 품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지금 현재 이 고구마 순은 꿀고구마 순이거든요. 이제 꿀고구마인데 꿀고구마는 보통 20cm 정도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눌러서 쭉 이렇게 잡아 넣으면 이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한 20cm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넣기 때문에 뿌리는 여기까지 왔을 거고 또 얘도 이제 여기까지 이제 뿌리가 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어 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간격이 상당히 촘촘하죠, 사실은. 이렇게 정도 되는데 고구마를 이렇게 너무 촘촘하게 심는 경우는 사실 이제 드물죠. 약간 좀 띄엄띄엄 이렇게 한 30cm 좀 벌려서 이렇게 심는데,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농사를 많이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직접 연구도 하고 또 고구마를 심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고구마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기도 하고 또 시청자분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고구마가 이렇게 재배돼서 생산되고 또 고객님들께 이제 전달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구가 없으면 사실은 이제 현장에 이제 고구마를 농사를 많이 지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순을 사실 직접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구는 농사의 고구마 재배의 이제 편리성을 위해서 고안한 농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구마를 심을 때 고구마 순을 이 도구로 넣고 나서 이제 흙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덮어주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덩이 뿌리로 통해서 고구마가 비대해지면서 열리는 채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까 이 기구를 통해서 고구마 순을 넣었지만 그 순이 또 잘 흙 속에 이제 묻어져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흙으로 좀 이렇게 좀 다시 좀 이렇게 복토를 해주면 이제 더 효과적이겠죠. 물론 이제 농사를 많이 지시는 분들은 이런 작업까지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심는 전문가들은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나가겠지만, 물론 그분들이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구마 순을 심고 나서는 나름대로는 복토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고구마 재배에 이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구마를 재배할 때 이제 간혹 보는 경우가 뭐냐면, 검정색 멀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현재 멀칭을 하기 전에 고구마를 심었잖아요. 또 어느 분들은 이제 멀칭을 한 뒤에 이 농기구를 통해서 심는 거거든요. 그럼 멀칭을 먼저 하고 고구마를 심는 거하고 고구마 순을 먼저 심고 멀칭을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지금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대부분 농사를 많이 지는 이제 농부들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고구마 순을 먼저 심고 멀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농사에 있어서 이제 멀칭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흰색, 이제 투명 멀칭이 있고, 이제 이 고구마 농사처럼 검은 멀칭이 있습니다. 이제 검정색과 이제 흰색은 무슨 차이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이지만, 흰색, 투명 비닐은 빛 투과율이 높겠죠. 그러니까 작물이 빛을 많이 받아서 빠르게 성장하는 장점이 있고, 검정색 멀칭은 빛 투과율이 적으면서 수분을 좀 보습 효과라는 거죠. 이제 수분을 좀 머금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제 검정색 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투명 멀칭은 빛을 많이 투과해서 과실을 풍성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검정색 멀칭은 이 토양 안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재배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정색 멀칭의 큰 장점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 투과율이 적으면서 보습 효과, 그러니까 수분을 머금고 있는 효과가 있고, 아까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 멀칭은 이렇게 이제 풀이 좀 빠르게 자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검정색은 이 빛 투과율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물이 있어서 이제 멀칭을 해 놓으면 이 풀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초 효과가 있는 거죠. 제초 효과. 이게 풀을 자라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제 검정색 멀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잡초가 자라나지 않게 하는 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흙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분출되지 않고 작물의 수분을 빠르게 전달하고 작물이 커가는 데 있어서 수분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검정색 멀칭이다. 그래서 고구마 재배에는 검정색 멀칭을 사용하는 거죠. 특히 이제 땅 속에 재배하는 모든 농산물은 검정색 멀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 농사에 있어서 검정색 멀칭을 하는데, 검정색 멀칭을 한 뒤에 고구마를 심는 거가 우선이느냐, 아니면 먼저 심고 나서 검정색 멀칭을 해서 순을 뽑아내느냐, 요거는 큰 차이는 없지만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먼저 고구마 순을 심고 검정색 멀칭을 씌워서 고구마 순을 다시 빼는 그런 과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불안정성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고구마 순을 먼저 심고 멀칭을 나중에 해서 순을 뽑아내서 재배를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이제 외부에서 이제 방송으로 선거 활동을 하고 있네요. 자,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정말로 훌륭하고 좋은 일꾼들이 많이 뽑혀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되고, 더구나 이렇게 농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농부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부강할 수 있는 농업을 이루도록 또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좋은 일꾼들이 뽑혔으면 좋겠네요. 저도 당연히 투표를 하겠습니다. 기후가 많이 변화되는 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이제 전라도 지방, 충청도, 경기도, 여주, 이천가 이제 연구소로 좀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곳 가평도 이제 기후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죠. 지역적으로. 그래서 고구마 농사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전라도 지방, 충청도 지방, 경기도 여주 이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마 재배는 4월 하순부터 늦으면 6월 초순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 중에 5월 달이 고구마 심는 시기가 적기죠, 적기. 그러면 이제 5월에 심었다고 하면 고구마 재배 기간이 보통 120일, 130일, 늦어도 140, 50일까지 이렇게 가는 거지만, 그러면 5월 중순에 심었다면 6월 중순, 7월 중순, 8월 중순, 9월 중순. 그러면 3, 4, 12. 그러면 이제 10월까지 가고, 그러면 이제 3, 5, 15, 150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고구마 심는 시기에 따라서 고구마는 재배 기간이 120일에서 150일 사이니까 4월에 심었느냐, 5월에 심었느냐, 6월에 심었느냐에 따라서 수확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고구마가 7월 중순부터 시장에 나옵니다. 이제 출하가 된다는 거죠. 수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심은 사람들은 7월 중순에 수확을 하는 거고, 6월 초순까지 심은 사람은 이제 10월 말까지도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마 재배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시기는 이제 냉해를 입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저희들처럼 이렇게 한 두어 줄 심어서 이렇게 텃밭에 심은 사람이야 뭐 냉해를 입든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죠. 냉해 입기 전에 다 먹어버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농사를 1년 동안 먹을 수 있고 또 1년 동안 출하를 하려고 하는 대농가들은 이 냉해 피해에 아주 민감하죠. 그러니까 이제 냉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찬설이 이제 가을, 늦가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찬설이 내리기 전에 고구마 수확을 모두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냉해 피해가 없이 저장을 통해서 1년 내내 출하를 할 수 있고 고구마가 상하지 않는 거죠. 물론 고구마가 절대적으로 상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땅에 퇴비, 복합 비료, 군뱅이라든지 이런 땅 속에 있는 해충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살충제,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뿌려줬고, 이걸 통해서 모든 농산물이 물빠짐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고, 특히나 이 고구마는 덩이 뿌리로 비대지면서 열리는 채소기 때문에 두둑을 만들어서 재배해야 된다. 그래서 두둑이 높으면 높을수록 낮은 것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두둑을 높게 해서 한 줄로 심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주기가 진행될 것이고, 또 다음 주에 와서는 이제 검정색 멀칭을 씌워서 이제 순을 뽑아낼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면 고구마는 특별히 손이 가지 않는 작물로서 멀칭이 끝나면 수확할 때까지 특별한 농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칭을 한 뒤에는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심는 거는 20%지만 그 이후에 80%는 하늘이 좌우한다. 그래서 멀칭이 끝나고 순을 뽑아낸 뒤에는 하늘에 맡기고 수확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심어 놓은 곳에 이제 물을 좀 뿌려줘서 안정적으로 고구마 순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농사를 많이 지시는 분들은 언제 물을 뿌리며 언제 이렇게 촘촘히 관리를 할 것이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얼마 되지 않고 또 실험 삼아서 이 연구소를 통해서 고구마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실험 단계니까 한번 촘촘하게 꼼꼼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멀칭을 한 뒤에 고구마 순을 심느냐, 아니면 고구마 순을 먼저 심고 나중에 고구마 멀칭을 하느냐, 요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멀칭을 하기 전에 고구마 순을 심어 놓은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고구마 순이 자랄 수 있도록 토양에 수분을 좀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오면 너무 좋겠죠. 모든 작물은 수분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제 비가 올 경우도 있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발생되면서 이제 수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 멀칭을 하기 전에 고구마 순을 먼저 심는 이유는 고구마의 수분이 조금이라도 보강되어서 빠르게 자랄 수 있는 장점을 익히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농부들은 이렇게 물을 줘가면서까지 재배를 하지 않죠. 어느 세월에 몇만 평 되는 땅에 물을 주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제 물도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간편하게 물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주어가면서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구마 순은 말씀드린 것처럼 씨 고구마를 먼저 재배하고 한 2, 3개월 동안에 이제 이 순을 자라게 해서 그 순을 잘라서 다시 이렇게 정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 물을 멀칭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칭을 하기 전에 이제 물을 주다 보면 주변에 있는 잡초도 같이 자랄 수 있겠죠. 이제 그건 당연하지만 이제 멀칭을 한 뒤에는 그 잡초들은 죽는다. 검정색 멀칭은 제초 효과가 있다. 풀이 자라지 않는다. 빛 투과율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 풀들이 자랄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검은색 멀칭을 하는 이유는
제초 작업을 위한 멀칭이다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제 밑거름을 할 때 아까 퇴비, 복합비료, 살충제를 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작물을 빠르게 또 수확량이 높게 하기 위해서 퇴비나 복합비료 등을 많이 뿌려주면 오히려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과하다는 거죠. 너무 무리한다는 거죠. 작물이 충분히 자라고 수확하는데 재배하는데 일정 양만 필요하지 그 이상이 필요하게 되면 이 작물도 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고구마가 온전히 성숙되지 않고 비대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작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나 복합비료, 살충제를 뿌릴 때 과하지 않게 적정량만 뿌려야지 욕심내서 많이 뿌려주면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면 충분하게 수분이 토양에 잘 스며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양으로 물이 뿌려진 것 같습니다. 검은색 멀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구마 재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쟁기돌이 TV 시청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